대한민국 경제 오늘 끝장 본다. 일단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보시죠.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 끝장을 볼란지 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보면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103석이었고요. 정의당이 6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민주당이 3석, 그리고 무소속이 5석이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어떻게 될까요? 22대 총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 경제는 확실하게 끝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장이 난다가 아닙니다. 끝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도 있고요. 기회가 나쁘면 경제가 엄청나게 나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작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어디 해야 될지, 야당을 찍어야 될지 여당을 찍어야 될지,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은요 우리 경제, 대한민국 경제의 끝장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요 마지막 22대 총선 유세에서 말입니다. 대선 때보다 더 절박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지를 호소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판세를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니 지금 국민의힘은 110석에서 130석, 최대 130석이죠. 뭐 120석 조금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독 가반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에서 150석 플러스 알파입니다. 잘하면 단독 가반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이 가반을 확보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가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야당이 150석에서 180석 미만의 의석을 가져가게 되면요. 뭐 지금처럼 상임위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아마도 말입니다. 150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면 이게 조국혁신당하고 합쳐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부상이 될 수 있고요. 180석에서 200석 미만이다. 그러면 지금과 같습니다. 21대 국회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부권 정치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입법 폭주 내지는 입법 독재,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될 거다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시끄럽겠죠. 지난 2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다운 그런 경제정책을 펴지 못했습니다. 법안으로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소수당 입장에서는 그 법안을 개정할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경제가 핵심 개혁에서는 이게 비껴나서 변죽만 울리고 있다.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게 현실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야권이 200석 이상을 가져간다. 이것은요. 아마 대한민국이 바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는 거고요. 거부권도 이제 무력화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다행히 말입니다.
여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이게 150석을 넘어서 150석 플러스 1%가 되잖아요. 1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51석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국회 주도권은 이제 국민의힘이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국정 동력이 회복이 돼서 경제 정책도 윤석열 정부만의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번 총선에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차 2법을 폐지하겠다. 금융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상속증여세를 완화하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금융소득세는 2025년부터 받겠다. 예정대로. 그리고 임대차 2법은 유지하겠다. 상속증여세는 조정은 하지만 미약하게 조정을 할 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유지하겠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150석 이상 단독 가반이 된다면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150석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경제가 개혁이 되고 경제가 바뀌고요. 경제법안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하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계속 가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이 계속 가든 저는 우리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판의 승부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표를 잘 행사하셔서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한 표가 우리 경제를 더 크게 발전시키는데 저는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해왔는지 정환진 TV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중요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마냥 말입니다. 작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경제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우물 밖에 나와서 넓은 하늘을 보면서 경제 정책을 펴야 됩니다. 전 세계는 나라마다 자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러지 못해요. 그게 지금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부의 갈등이 마치 말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당파 싸움을 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요 나라가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전 세계는 자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정신이 바짝 들 정도로 여러분 한 표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정 짓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요 꼭 해야 될 일은요 반드시 말입니다. 내 한 표를 행사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키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어야지 이게 경제가 점점 발전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오늘 1700만 명 투표자 유권자들이요 결국은요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을 짓는다. 대한민국 경제 끝장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한 표를 꼭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